조주빈이 범죄 대상으로 삼은 여성들 말고도 어쩌면 잠재적 범죄 대상으로 삼았을지 모를 여성들을 무작위로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지켜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조주빈이 나를 지켜봤다니. 혹시나도 N번방에 조주빈 팔로우 여성들 불안. 조주빈의 SNS에는요. 연예인, 운동강사, 인플루언서 등 여성만 5,000명 넘게 팔로우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팔로우의 의미라는 것은 이 SNS에서 뭐 예컨대 뭐죠? 뭐 친구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뭘 올리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조주빈이 팔로우한 여성 A씨는요. SNS에 일상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조주빈 같은 사람이 팔로우하고 있을 줄 몰랐다. 깜짝 놀라서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조주빈이 팔로우한 또 다른 여성은요.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조주빈이 팔로우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고 소름 끼쳤다. 내 사진도 N번방 같은 곳에 유포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밤에 잠이 안 왔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장 교수님 같은 유명하신 분들을 조주빈이 그냥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었다. 그런데 팔로우 당하는 사람은 막상 누가 나를 팔로우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조주빈 스스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특히 여성 연예인들 중심으로 SNS에서 모 SNS에서는 친구 맺기, 모 SNS에서는 팔로우 이런 식으로 좀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생활을 들여봤다라는 것. 조주빈 공개가 되자마자 연예인들이 사실은 먼저 기자회견을 해서 그래요? 나도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토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단순히 그가 나를 지켜봤다라니 끔찍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조주빈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성폭력 국한된 게 아니라 남녀 가리지 않고 뭐든 협박할 거리가 있는 그 약점이 있는 사람들 약점을 딱 잡아서 협박을 해서 어린아이들은 심지어 아주 작은 것조차 약점이 돼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성적인 지금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맞아요. 벌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켜본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나중에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혹은 SNS 메신저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칭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유명인들 많이 알고 있고 정치인들 재계 등등등 심지어 자신이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당신이 필요한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별별 할 수 있는 모든 요구를 해서 유혹을 해서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관음 이런 분위기로 기분이 나빠할 게 아니라 만에 내가 정말 그런 성착취, 성노예가 될 수 있었다라는 끔찍함도 있을 것이고 저는 실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렇군요. 연예인들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작은 티끌도 괜히 공개되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조주빈이 연예인이든 아니든 다른 여성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연예인이 아니었다가 중간에 연예인이 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인이었을 때 어떤 사진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누군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개연성상. 예, 그래서 다들 정말 조심하고 지금은 조주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약하게 성추행범, 성폭력범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력범죄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조주빈의 범죄 전반적인 것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생 2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탐사 보도를 위해서 처음에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세상에 이 의혹을 알렸던 인물들인데 이 대학생들의 이야기 직접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박사가 잡혀도 텔레그램에서 계속 이제 많은 가해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간간히 그 성착취물 영상이 올라오긴 합니다. 많아야 5년 이상은 안 받겠지.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끼리 막 정리도 해놨어요. 얘네들한테는 그 죄의식이라는 게 없거든요. 보통 이제 관전자들은 그냥 야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소비하고 희롱하고 하고 끝이에요. 선 교수님, 지금 이 사건을 취재하는 대학생들의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저 대학생들이 아니었으면 이 피해가 좀 몇 년 더 지속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너무 끔찍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 범죄가 2018년 12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9개월 돼서 대학생이 취재를 해서 알아냈다는 거를 보면 그 수많은 그동안 있었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아무도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경찰에 신고해봤자 경찰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게 경찰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적극적인
적극적인 좀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 말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론을 살피려고 이제 들어가는 사이트가 이제 있는데 되게 뭐 10만 명 넘게 오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여성들 벗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쓰는 글은 뭐 문재인 대통령 칭찬합니다 하면서 여자 벗은 사진을 올리는 것처럼 맥락 없는 벗은 사진이 너무 올라오는데 남자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상시적으로 보면서 이 보는 거는 아무 죄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교육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주빈은 어제 신상이 공개되고 또 목소리가 공개됐는데 이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려 손석희, 윤장현 등등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조주빈은 이들에게 어떤 행각을 벌였길래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